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섹터는 풍력입니다. 그럼 풍력이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 비중보다 풍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90%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슬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자체를 20% 이상 확대를 한다는 걸 봤을 때 현재는 7% 수준입니다. 앞으로 확대폭이 굉장히 좀 크죠. 이 확대되는 기간에 태양광보다 풍력을 더 확대한다는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업체인 베스타스에서 3천억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풍력 터빈 부품 공장을 같이 합작으로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이 베스타스의 수주잔고가 60조가 넘습니다. 에? 60조요? 네. 6조도 아니고? 네, 60조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풍력 관련주들의 시장 성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들은 올해는 적어도 신고가까지는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방금 들으니까 굉장히 솔깃하네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미리 선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이 풍력 섹터. 실적과 주가가 기대되는 종목 보는 기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장 지배력인데요. 세계 1위 기업인지 적어도 아시아 1위 기업인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풍력 산업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성장 가치가 높습니다. 신현호 교수님의 이 킬링 포인트에 맞는 입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 1위의 재킷 생산 업체입니다. 아시아 1위예요? 네, 맞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이름이 생소하실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SK 그룹으로 편입된 그런 회사인데요. 원래 이전 사명은 삼강 M&T라는 회사입니다. 삼강 M&T는 들어봤죠. 풍력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킷형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SK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3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72%나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70%가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특히 이 회사는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제조 강국인 일본에 풍력 장비 하부 구조물을 납품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대만의 일명 하이롱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여기에 단독으로 6천억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최대 실적으로 연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대만 수주발 2년치 물량이 현재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엄청 대단한 회사였네요. 그리고 시설 투자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경남 고성에 5천억을 들여서 축구장 220개 크기만큼의 공장을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부 구조물 완제품을 만들어서 바지선을 통해서 바로 수출하는 그런 원스톱 구조를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로 인수됐을 시점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계속 기간 조정 중입니다.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수주잔고인데요. 수주잔고는 매출액이 담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들은 더 좋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수주잔고 금액이? 일단은 조 단위여야죠. 조요? 네. 그만큼 해상 풍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60조가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60조는 많은 금액입니다. 세계 최대 금액입니다. 지금 방산이 어쨌든 많은 매출액을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력은 더 많이 남길 수 있겠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26조를 수출을 했죠. 그런 걸 봤을 때 베스타스 한 개 회사가 60조가 수주잔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매출액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매출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지배력과 함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추가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회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풍력인데요. 과연 다른 고수 멤버즈들도 풍력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함께 볼게요.
유호성 교수님이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하셨고 최태훈 교수님은 각국의 막대한 투자로 올해 내내 주목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풍력 관련주들이 네. 육상에서 해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의 장점은 육상에 비해서 바람의 세기가 70% 정도 센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상 풍력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해상 풍력은 바다에 설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얕은 바다부터 깊은 바다까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한림해상풍력단지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게 올해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전남 낙월동에 대규모 풍력단지들이 또 들어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률을 보면 육상보다 해상이 3배 정도 빠릅니다. 오, 그래요? 3배나 빨라요? 네, 그런 만큼 2년 동안 조정을 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네. 신고점을 한번 도전해 보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재훈 교수님이 풍력보다는 태양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엇갈린 의견 같아요.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강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태양광은 일사량의 영향을 강하게 받죠. 근데 풍력은 사실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돌릴 수가 있거든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성이 좋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보다 훨씬 풍력이 효율이 높은 부분이고요. 중장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태양광이 9라면 풍력이 1 수준인데 2030년에는 태양광과 풍력 수준을 6대4 정도로 맞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탈석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탈석유의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